자, 하자. 자, 이제 우리 그래프 변형할 거야.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단원에서 함수 배우고 함수 그래프 배우고 나면 보통 저 변형이란 표현을 잘 안 쓰고 뭐라고 하냐면 이동. 그래서 평행이동 배우고 대칭이동 배우고 맞지 그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특별히 쟤는 변형이란 말을 썼냐면 우리 지수로그 함수와 더불어서 지수로그 함수와 더불어서 어떤 개념을 쓸 수가 있다? 삼각함수에서도 확대 축소. 그리고 이게 확대 축소라는 개념을 쓸 때는 반드시 이게 뭔가 커졌네 확대 줄어들었네 축소 그게 아니야. 여기서 확대 축소라는 개념을 쓸 때는 어떤 전제가 들어가야 돼? 비율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비율 관계가 있으면서 같은 비율로 늘어났구나. 그때 우리가 수학적으로 확대된 그래프, 확대 축소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커졌다고 확대네 이게 아니라고. 따지고 보면 약간의 닮은 개념인데 근데 또 이제 중학교 때처럼 중학교 때 배운 우리 도형의 닮음은 이제 뭐냐면 이게 패곡선 그러니까 평면 도형 기준이나 입체 도형 기준이니까 모양과 형태는 같은데 크기만 달라지는 거가 이제 닮음이라고 하잖아. 이제 그런 개념하고는 또 좀 달라. 왜냐면 모양 자체도 조금 달라지거든,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이렇게 써보자. 자, y는 자, a를 곱해주고 자, f 함수라고 쓸게. 됐지? 해주고 여기에 bx 플러스 c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D라고 한번 잡아볼게. 됐지? 자, 그러면 저기 썼던 F가 뭐겠니? 당연히 함수 F가 뭐겠어? 어떤 때는 사인, 어떤 때는 코사인, 어떤 때는 탄젠트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F라는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의 그림은 당연히 아까 했던 거 뭐 기본형을 먼저 그려놓고 기본형을 생각한 다음에 그 기본형에서 어떻게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동하고 뭐 대칭하고 하겠다 이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본형은 당연히 잘 알아야 하고 됐나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울 버전은 얘야. 알겠니? 근데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가 봐봐. 폭 변형이야. 진폭. 그러면 얘가 뭐냐?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걸로 예를 들게. 사인으로 해보자. 만약에 얘가 사인 x가 있었는데 우리는 얘를 y는 어떻게? a 사인 x로 바꾸겠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기본형 그래프가 아까 우리 뭐였어? 4분할 1 마이너스 1이었잖아. 네.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게 사인 그래프였잖아. 근데 최대값이 1인데 뭘 곱한 거야? a를 곱한 거야. 그럼 1 곱하기 a니까 함수값이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서 봐. 이 a 하나로 뭘 할 수 있는 거야?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되는 거야. a가 1보다 크면 커지겠지. 그래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려놓고 하자. a가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어차피 0은 곱해봤자 0이잖아. 뭐 아무리 커져도 맞지 그지?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a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개념의 확대 축소야. 그러니까 단순한 닮음은 아니야. 근데 이게 나중에 뭐가 된다고? 이게 비율이 일정할 거라고. 곱하기를 한 비율이 일정할 거라고 이렇게. 됐니?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마찬가지 그런 데다가
그럼 이게 양수일 때는 그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도 있겠어? 음수일 때 있겠지. 사실 여기에 부호가 음수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뭐야? y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뭐니? x축 대칭이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음수인데 절대값이 1보다 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음수인데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맞니? 됐죠? 자, 이게 폭을 바꾸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를 바꾸는 거야. 됐나? 주기를 바꾸는 건 누구니? B. 그렇지. 자, 이런 느낌이야. F의 원래, 자, Y는 원래 F의 X였어. 즉, Y는, 쭉 하자. 아까 그냥 기본적인 예로 할게. 자, Y는 사인의 X였어. 자, Y는 사인의 2X였어. 됐니? 자, 요렇게 바뀔게. 요게 기본형이니까. 됐지? 자, 이거. 확대야, 축소야? 그렇지. 축소라고 해야 돼. 그지? 얘가 어떻게 인식이 돼야 되냐면, 같은 레벨로 인식이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X랑 여기에 쓰인 X가 같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 함수에 들어가. 사인이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게 얘는 X고, 사인이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게 누구야? 2X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한 주기를 다 쓰겠다라고 하면 X 자체가 0부터 2파이까지 쓰겠다. 그래야 0부터 2파이까지가 사인에 들어가줘야 그게 한 주기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x 자체가 사인 안에 들어. 2x 자체가 0부터 2파이까지 써야 사인 안에 들어가는 게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고 2를 약분할 수 있으니까. 약분해봤자 어차피 0이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0에서 여기에서 이 x는 어디까지만 쓰면 된다? 파이까지만 써도 되더라. 됐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는 0부터 파이까지만 써도 되는 게 요렇게만 펼쳐주면 얘 기준에서는 이렇게 다 펼치는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겠다. 이 얘기인 거야.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요렇게 확대 축소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 반대겠지. 여기에 있던 거를 여기를 바꿀 때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y는 이런 식이야. 자, 밑에 뭐야? 3분의 1x라는 것 자체가 이 전체가 누구 안에? 사인이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 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 자체가 지금 어디부터? 0부터 2파이까지 걸려 있어야 사인 안에 0부터 2파이까지 들어가는 한 주기라고.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x는 0부터 6파이까지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됐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야? 맞아. 바뀐 주기가, 새로운 주기가 절대값 b분의 p라고 쓸게, 그냥. 이 p는 무슨 뜻? 원래 주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f가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사인이었으면 2파이로 들어오면 되고, 원래 코사인이었어도 2파이로 들어오면 되고, 원래 탄젠트였으면 파이로 들어오면 되고. 맞지, 그지? 자, 이게 주기 변형인데 이 주기 변형도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자? 확대냐 또는 축소냐의 개념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이게 특히 축소 개념에서 들어오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나중에 뭐 많이 문제 내니? 실전에서 문제 낼 때. 이게 확대 축소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있어. 모의고사 유형이나 실제 수능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 사인 그래프가, 뭐 평행이동은 뺄게. 사인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확대 축소라면 여기를 한 주기를 2파이로 잡을 거냐,
한 주기를 파이로 잡을 거냐, 그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지금 B에다가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쫙 모였다가 쫙 펴졌다, 뭐 이렇게 펴졌다가 이렇게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Y는 K를 하나 줘. 만나는 교점이 생기겠지. 아, 교점 개수. 그렇지. 교점 개수로 주기를, 이게 교점 개수로 비율 관계를 바꿔서 주기가 그때 결정이 날 수가 있는 거야. 맞잖아. 나는 이게 무한대로 가면 교점이 계속 나갈 수가 있어. 근데 교점이 몇 개까지만 된대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가 더 축소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B의 범위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상수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맞잖아. 이게 간격이 있으니까 이게 B라는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범위 설정이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될 수 있는 뭐 B의 최대값이 얼마냐, 뭐 B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그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칭성, 이제 뭐 코사인 같은 경우는 y축 대칭인데 사인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직선을 요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주는 경우도 있어. 이런 느낌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 y는 mx. 그럼 여기서 만나는 교점이 반대쪽에도 대칭으로 있으니까, 근데 기함수 특징이니까 당연히 개수가 무조건 몇 개? 홀수 개. 이쪽에서 만나는 개수만큼 여기도 똑같이 만나니까 짝수 개가 되는데 대칭점이 원점이잖아. 그럼 그 원점 한 개 때문에 개수가 무조건 홀수 개. 저런 거 풀어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문제를 풀 때, 하다 보니까 답 나왔네, 나이스, 뭐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 정리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기본적인 그래프 자체는 충분히 뭐 빠르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여러 가지 뭐가 있어? 이동. 평행, 대칭, 이동들이 있겠지. 행도 써주자. 대칭 다 썼으니까. 평행 이동, 대칭 이동도 있겠지. 그게 이제 선생님 아까 만들어줬던 그 한 페이지짜리 프린트 있지? 정리해 놓은 거. 그 내용대로 적용을 시키면 된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와.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데 대칭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원점 대칭은 많이 쓰잖아. 정대칭? 그냥 A, B라는 점에 대칭하는 거. 2a-x. 2b-y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 맞지? 그지? 요거 많이는 안 나오거든. 근데 아주 간혹 가정짜리. 한번 기억만 해놓자. 알겠지? 전에 쌤이 이거 한번 같이 봤었잖아요. 맞아. 그때 삭제하게 됐어요. 내가 증명해줬잖아. 요렇게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니까. 맞지? 그지? 두 개, 대칭이 된다는 거는 그 대칭 축의 값이 양쪽 그 대칭이 대상이 되는 점이 뭐가 되는 거다? 중점. 그래서 평균으로 구하면 되는 거.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최대 최소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맞지? 그지? 4번 정리할게. 자, 최대 최소 개념을 쓰자. 그러면 사실상 이 C는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 X축 평행 이동은 뭐 옆으로 좌우로 움직여봤자 위아래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맞지? 그지? 그래서 최대 최소를 바꿀 수 있는 인자가 누군 거야? A하고 D. 아까 폭 변형했잖아. 폭 때문에 우리가 최대 최소가 바뀔 수가 있고, D는 사실상 뭐니? 상수항이잖아.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많이 배울 건데, 상수항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뭐게? 지금 여기서는 삼각함수인데, 여기서 상수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다항함수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우리 나중에 어차피 미적분도 할 거야. 다항함수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 다항함수에서 상수항이 의미하는 건 뭘까? 함수값으로 하면 F0지. 그래프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 무슨 점? 아주 중요하잖아. Y절편. 근데 이 Y절편이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 얘를
y축 평행이동 값이야. 우리가 다항함수 그래프 그릴 때 뭐 그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 뭐 차함수, 실근 삭제, 차수 낮추기 뭐. 그래서 뭐 그래프 그릴 때 원래는 뭐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뭐 요렇게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되게 뭐 원점이 되게. 그래서 3차함수 대칭성 이런 거 증명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놓고 하거든. 여기를 원점으로 놓고 여기를 뭐 A라고 놓고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놓고 미분을 했더니 어디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비율이 몇 대 몇이 되고 뭐 이런 거 증명할 때 많이 쓴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이 상수항은 뭐 다른 거는 일단 여기서는 y 절편이라고 장담을 못해. 왜냐하면 x에다가 대입을 0을 해도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치? 우리가 보통 y 절편이라는 제대로 된 그 의미는 x 값에 0을 대입했을 때의 y 값이니까 여기서의 상수항은 y 절편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다항함수에서는 상수항이 y 절편이 되고 근데 그 y 절편이 여기서도 있잖아. 여기까지만 보면 뭐는 가능하겠다. 여기가 y축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에는 가능하겠다. 됐지? 그래서 절대값 a 폭을 바꾸는 건데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가? 무조건 플러스 d만큼 뭔데? y축 평행이동. 그게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 이거 어떤 아이들이 잘못해서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지? 요렇게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늘린 다음에 그 늘린 상태에서 어떻게 한 거야? D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점이 요렇게 올라가고 이 점이 같은 폭만큼 요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쪽 끝점이 이쪽 끝점만큼 똑같이 요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지? 요렇게 평행이동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얘가 뭘 바꿀 수 있다?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 삼각함수 그래프 우리 그려줄 때 아까 여기 폭 바꾸고 하는 게 있었잖아. 그지? 여기서 우리 교점 개수 세는 거 얘기했다. 한번 정리할게. 교점 개수 세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기울기 할 때 있잖아. 이게 혹시 이런 표현 들어봤지? 초월함수. 아니요. 못 들어봤어?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초월함수거든.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나중에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서 이게 그렇죠. 미적분 2라는 걸 배우게 되잖아. 그게 이제 예전으로 보면 그냥 선택 과목 미적분인데, 그지? 그래서 미적분 2에 보면 우리가 대수에서 이제 미적분 1에서 하고 미적분 2에서의 단원이 똑같아. 그러니까 1단원이 극한, 2단원이 미분, 3단원이 적분이야. 똑같아. 그런데 얘네들의 극한과 얘네들의 미분과 얘네들의 적분은 그 극한을 걸어주는 대상의 함수가 좀 달라지는 거야. 미분을 해야 하는 함수, 그 대상이 달라지고 적분을 해야 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때 배우는 게 이제 삼각함수도 미분하고 지수함수도 미분하고 로그함수도 미분하고 막 이러는 거야. 합성함수도 미분하고 역함수도 미분하고 매개변수로 이루어진 미분도 있고 그래서 뭐 곱의 미분법을 역으로 하면 뭐 부분적분법, 적분도 이제 미적분 1에서 안 배우는 막 그런 형태적으로 바뀌는 거 치환적분법 뭐 이런 걸 배운단 말이야. 근데 미적분 1에서는 그러면 당최 어떤 함수, 어떤 fx를 리미트를 걸고 뭐 d를 걸고 인테그랄을 걸어서 미분적분 극한을 하느냐. 미적분 1의 대상은 전부 다 다항함수 기반이야.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사실은 얘가 있잖아. 얘는 뭐야? 직선이니까 다항함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다항함수인데 삼각함수는 초월함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점을 있잖아. 직접 근을 구할 수가 있을까? 알파에서 만나요. 구할 수 있니? 이 알파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냐고. 못 구해.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못 한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봐봐. y는 사인의 x가 있어. 근데 y는 예를 들어서 뭐 12분의 1x라는 직선이 있어. 원점을 지난대.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한 1.5 정도 된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럼 여기가 1이니까 1.5분의 1 정도 되잖아. 맞지? 그럼 0.78 뭐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2분의 1이니까 훨씬 더 작잖아. 맞지? 그지?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얘보단 기울기가 낮게 이런 식으로 낮게 깔려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이 교점의 x좌표 구할 수 있어? 얼만지? 선생님 모든 방정식은 연립으로 간주하라면서요. 그럼 y 똑같으니까 방정식. 자, sin x는 12분의 1x 이걸 풀어보래. 이걸 풀어서 x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래. 구할 수 있어? 직접 못 구해. 알겠니? 산술적으로는 못 구한다. 근데 가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그럴 때는 이제 뭐겠어? 특수각 같은 거. 이건 누가 봐도 기울기가 얼마인데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네 이런 거. 아니면 어떤 거야? 아예 이런 거. 2분의 1이다. 그럼 뭐야? 6분의 파이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아주 특수한 상황에 특수각에 대한 그런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는 보통 뭘로 물어보는 거야? 교점의 개수. 그러면 이 끝점을 지날 때 이 끝점보다 높을 때 안 높을 때를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주기 줄여서 B의 범위 구하듯이 이게 어디에서 딱 한 점이 되고 어디에서 두 점이 되고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랑 이거 사이가 되는 그 간격은 내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실제로 그래서 조금 외긴 한데 어떤 학생들은 만약에 내가 저는 나중에 뭐 인문계열 갈 거라서 선택 과목에서 미적 분투를 안 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기하나 이런 거 선택 안 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있잖아. 그냥 미분을 그냥 가르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야. 뭐 이렇게 가르쳐. 왜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봐봐. 만약에 내가 이걸 기울기 m을 변형한다고 생각해봐. 기울기 m을 변형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접하는 점이 있고 접할 때보다 만약에 내려오면 밑에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개수가 바뀌고 그 경계선을 찾고 싶은 거야. 그 접하는 점을 찾고 싶은데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그게 미분 개수가 되니까 사인 미분하면 뭐니? 코사인이요. 그러면 코사인 x가 미분한 게 이 접선의 기울기잖아. 근데 그 기울기가 만약에 2분의 1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특수각인데요?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얼마야?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니?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맞니? 사인 그래프지, 미안. 사인을 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봐봐. 자리가 없네. 자, 사인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맞지? 근데 여기가 2분의 파이인데 여기에 6분의 파이가 있어. 맞니? 근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2분의 1인 거야. 그리고 그 2분의 1 사인을 미분한 게 얘니까 얘가 얼마야? 3분의 파인 거야. 그래서 원점 y축이 y축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뭐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원점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접선이 여기를 지나는 게 2분의 1이 접선이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뭐 원점을 지날지 안 지날지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은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 그래프가 말이 나와서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요거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칠게. 기본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 우리가 그냥 보기 좋게 하니까 아까 선생님이 4분할 해가지고 이렇게 상자 안에 넣는 거 했잖아.
이 비율 있지? 네. 말도 안 되는 비율이야. 사실은. 생각해봐. 파이가 각 변 안에서 라디안으로 쓰이면 몇 도에 해당되니? 180도에 해당되잖아. 근데 우리가 상수 값으로 바꿔서 일반 실수 값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게 원주율이잖아. 3.14야. 그럼 2파이면 얼마 정도 되겠어? 6 정도 되겠지. 맞니 안 맞니? 여기가 6인데 이만큼이 1이라고? 이만큼이 6인데 이만큼이 1이나 된다고?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래프 그리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있잖아. 맞지? 그지? 뭐 지오지브라나 이런 거 있잖아. 해가지고 실제 사인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이렇게 나와. 맞아요. 이게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나온다니까. 실제로. 실제 여기 있잖아. 여기 사인이 아까 원점을 지난다 했잖아. 사인 그래프 원점 지날 때 이 원점에서 이렇게 만약에 원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접선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원점에서 접할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야. 알겠니? 그래서 저게 생각보다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아. 우리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정리 좀 해주면 목이 메이네. 그래프 개형은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그 선생님 그 개념 노트 있잖아. 거기에는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기본형 아까 4분의 1에서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요꼴 지금 너무 다른 필기가 낙서가 많이 되는데 요 형태로 바뀌는 거 있지. 여기 선생님 그 필기 내용에 보면 표로 정리해 준 게 있어. 뒷페이지에. 거기야, 맞아. 17페이지. 17페이지. 거기 보면 요렇게 된 형태에서 최대가 얼마고 주기가 얼마로 바뀌고 뭐 최소가 얼마로 바뀌고 다 정리되어 있어. 맞지? 그지?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근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좀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내가 원래는 1학년 과정에 나오는 건데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한 장짜리도 준 거야. 생각해봐. 일부를 그린 다음에 통째로 Y축 대칭을 해서 돌린다거나 통째로 X축 대칭해서 밑으로 내려버린다거나 이런 거 많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주고.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